투자의 단서 단서맨입니다. 최근에 나스닥이 조금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죠. 그래서 공포지수, 공포탐욕 지수도 이제 많이 올라갔고, 여러 가지 신용 우려라든지 미중 무역 갈등이라든지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한 번 정도는 신용 이슈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좀 가져왔습니다. 영상은 짧게 한 가지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게 이제 신용 스프레드와 금리의 관계입니다. 보시는 이 파란색 이 선들이 신용 스프레드 값이고요. 그리고 밑에 있는 이 초록색이 금리인데요. 신용 스프레드라고 하는 게 이제 뭐냐면은 금리나 이런 것들이 너무 높아서 부실한 어떤 기업들, 신용 등급이 낮은 기업들은 더 높은 금리로 돈을 빌릴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서 금리가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거는 장세가 상당히 불안한 상황이다. 금융 이슈가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높은 금리를 줘야만 그러한 기업들에게 돈을 빌려준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01년 테러가 있었을 때,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왔을 때,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금융위기, 그리고 2020년 이때 코로나 왔을 때를 비롯해가지고 요럴 때 이제 주로 값이 좀 튀었던 그림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초록색 같은 경우는 이제 금리인데요. 금리 같은 경우는 페드, 미국 연방준비제도에서 그 기준금리 그것들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스파크처럼 이렇게 튀는 이 값들, 이게 결국에는 어떤 큰 시장에 공포를 몰고 왔었던 장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언제 그럼 이게 다가오느냐? 우선 핵심은 그냥 이게 오지 않습니다. 특히나 금리 인하 사이클에서는 그런 게 오지 않는데, 금리가 인상이 되면 문제예요. 그러니까 5% 이자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자를 내던 기업이 그냥 어찌저찌 잘 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더 많은 돈을 내야 되게 되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부실채권에 대한 이슈가 생긴다든지, 그때부터 이제 도미노로 금융이 이제 무너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보시면은 여기서도 금리를 올라가는 그런 국면에서 올려놓고 나서 이런 스파크가 나왔고요. 마찬가지로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 때도 금리가 올라가고 나서 스프레드가 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2020년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리가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스프레드가 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사실 금리 인하 국면이기 때문에 지난주에 몇 번 일어났던 어떤 뭐 오토론 이슈라든지 지방은행의 어떤 신용도 이슈, 크레딧 리스크가 실제로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 거거든요. 지난번 보시면은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리스크가 좀 이제 나타났고, 또 자동차 뭐 한 대로 대출을 3번씩 빌려주는 이런 형태로 나타나면서 파산 신청이 좀 있었고요. 또 고금리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금리를 막 내리진 못하고 있어요. 물가가 이제 잡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냐면은 이게 사기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뭐냐면은 실제로 뭔가 크레딧 리스크가 있다라기보다는 모럴 해저드 쪽에 가깝거든요. 근데 일단은 당시에 이제 JP모건의 JP모건의 CEO인 다이먼 이분이 신용시장에 더 많은 바퀴벌레가 있다. 그러니까 나타난 것은 한두 개 나타난 것일 뿐이고 실질적으로 많은 곳에 이러한 동일한 사례가 있을 수 있다라는 발언을 하시면서 금융시장에 큰 충격을 주었죠. 근데 사실은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모펀드라든지 아니면 지방은행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오토론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은 사실 부실채권을 가진 이런 모럴 해저드가 사실 기존에도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는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대형은행들도 그러한 문제 가지지 않고 그러한 어떤 실적 내기식 이런 행렬에 참여를 했었어요.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때는 그렇기 때문에 연쇄적으로 터졌던 것이고요. 지금 현재 나타나는 양상을 보면은 이런 뭐 상업용 부동산의 어떤 리스크, 또 뭐 소비자 대출 같은 경우도 뭐 이제 카드론을 한다든지 뭐 차를 가지고 이제 깡을 한다고 하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있는데, 근데 그런 것들은 누가 하느냐? 결국엔 지방은행이라든지 사모펀드라든지 어떤 중소형 금융기관에서 그런 것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대형은행의 펀더멘털은 계속해서 탄탄해요. 그래서 연체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역은행보다 훨씬 더 낮은 수준이고요. 리스크 관리가 잘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은행들은 리스크가 잘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가 그 중에서 하나가 터지니까 리스크가 막 드러나는 것처럼 느껴져서 시장에 공포가 왔었지만 실제로는 그 정도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왜 지금 금융위기가 아닌가 했을 때, 금융위기라는 거는 금리가 먼저 올라가고 나서 신용이 경색이 되면서 부실채권이 폭발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나타났던 사태를 보면은 실제 집이 없는데 그 집을 담보로 대출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부실채권도 아니고 그냥 사기입니다, 사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보셔야 됩니다. 단순하게 어떤 중소은행이 이제 무너졌으니까 대형은행까지 이것들이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제 큰일 났어 라고 단순하게 생각하기보다는 이러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얘네만 망한 거다라고 보는 게 좀 더 맞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오히려 금리 인하 구간입니다. 그래서 금리가 인상되고 나서 그 신용 어떤 리스크나 이런 것들이 터져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같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있죠. 물가 때문에 조금 내려가는 속도가 지금 더디긴 하지만 어쨌든 인하 국면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당분간의 어떤 금리로 인해서 그래서 부실 리스크는 제한적이고 결국엔 이거는 모럴 해저드 이슈라고 하는 것이 제 결론입니다. 마지막으로 결론 내겠습니다. 버블론 관점에서 보면 시장은 과잉 신용이 누적된 후 조정을 통해 팽팽한 풍선의 공기를 빼내는 과정이 있습니다. 즉 계속해서 불어나지 않고 중간중간에 한 번씩 공기를 빼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이클은 붕괴가 아닌 이런 정화에 가깝다. 즉 공기를 조금씩 빼주면서 오히려 부실한 것들을 정리해주고 가기 때문에 향후에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막아줄 수 있는 오히려 호재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역발상을 하게 되면. 그래서 단순하게 망했다고 해서 이게 큰일 나는 거 아니야라고 우려할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유동성이 너무나 많아지게 되면은 부실이 노출되죠. 예를 들면은 뭐 차 한 대를 가지고서 대출을 3번 일으킨 이런 사기 같은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유동성이 과잉이 됐을 때는 부실이 노출이 되는데 그러면서 신용이 뭐 좋은 것들 안 좋은 것들이 나눠지는 거고 이제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인데 지금 이번에는 모럴 해저드고 사기고 구조조정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공포스러워할 필요는 없다. 현재는 교정의 시간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대형은행은 체질 개선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연체율이 뭔가 높아진다고 했을 때는 더 이상 대출을 내주지 않는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담보물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이 실제로 잘 있고 잘 돌아가고 있고 어떤 시장에 문제가 없는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리스크를 관리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요. 마지막으로 따라서 지금의 금융위기의 시작이 아니라 지금은 신용버블의 건전한 수축기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나스닥이 뭐 조금 조정을 받고 있고 공포스러워하고 있고 어떤 대외적인 요건에 의해서 조금 흔들림이 있긴 하지만 그거는 대외적인 여건일 뿐이고요.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실적입니다. 기업의 실적이 흔들렸을 때는 정말 큰일이 날 수 있는데 현재까지는 그런 것들이 모니터링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먼저 뭐 나서서 이제 너무나 팔고 장을 떠난다거나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투자자단서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